우리 이장님 잠깐 나오시죠. 한번 얼굴 안 뵙겠습니다. 아니요, 그럼 우리 농장 대표님 한번 여기 주인장 대표. 예, 농장 소개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현수막을 우리 마을에서 내가 오는 거는 일부러 내가 준비해 놓은 거요. 잘했습니다. 네, 여기 환영이 화면에 네, 잘했습니다. 보시면 인사 말씀 올려주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서 샤인머스켓을 지금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하우스, 대형 하우스인데 면적은 한 2,600평 되고요. 뭐 작년, 재작년 한 2번 정도 수확을 했고, 원래 이제 제대로 이제 수확을 할 차례인데, 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것도 많고, 이게 알다 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 보니까요. 모를 때는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것이 있었는데, 알다 보니까 더 헷갈리더라고. 교육을 몇 번 받다 보니까 다 헷갈리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조언을 좀 얻으려고 이렇게 교육을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요게 몇 년생이라고요? 지금 이게 3년생입니다. 3년생. 작년에 한번, 예. 2년 차하고 그 작년에 하고 그 앞에 하고 저 2023년 4년 수확했다 그죠? 이 하우스는 이제 작년에 한 30% 정도 예. 수확을 했고, 예. 올해는 이제 제대로 수확을 할 거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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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이제 전정을 다 잘라 놓고 가지를 내리는 중이다 그죠? 예, 예. 그 내리가 파시에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 지금 사이마스케치 우리는 무가온 재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무가온이고요. 예. 지금 이제 기본 가온은 이제 시설은 해놨는데 이중 시설은 안 돼 있고, 예. 그냥 이제 냉 먹지 말라고 이제 그 정도 예. 간단한 이제 가온 시설만 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금 일반 노지 재배보다는 빨리 눈을 띄워도 되겠다 그죠? 그렇죠. 저는 이제 한 2월 한 초 정도에 예. 그때부터 이제 열을 가둬서 예. 조금 이제 눈을 띄운다. 띄워서 이제 한 8월 한 초중순 정도의 수확을 할 계획을.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포도가 눈을 뜨려면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단풍이 들었을 때 전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 말은 이 가지가 우리가 나무를 파쇄식이라는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자기가 스스로 채간부에 구멍이 뚫려서 저기 가지 하나 뽑아 보시겠습니까? 예, 가지 하나 갖다 줘 보십시오. 가위 있지? 예. 포도 가지들은 이게 긴 거는 1m를 불어도 바람이 셉니다. 가지를 불면. 예, 그래서 안에 채간부가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전정했을 때 봄 되면 이 가지 끝에서 물이 새죠. 그렇죠. 예. 예, 그 물 새는 걸 막아야만이 우리가 영양 손실이 제일 적다. 요건 지금 1m 한 60 정도는 나오겠네요. 여기 한번 잘라 보이소. 여기. 확인 안 됩니다. 여기 한번 잘라 보이소. 가운데 동그란 거. 가운데 요것도 아직 아닌데 여기 한번 그래 여기 마디가 있어. 여기 마디가 있는데. 나갈까? 확인 안 됩니다. 이쪽은 아 이게 여기 한번 마디가 있네. 마디 없는 거 한번 줘 보이소. 다 마디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잘라 보시죠. 여기 잘라.
마디 때문에 안 돼. 마디 때문에. 안 넘어가. 요거는 얼마 안 되니까. 물이 올라서 물이 안 챕니다. 지금 우리는 전정세기가 많이 넣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어가 이게 물이 안 샌다는 거는 물이 올라 버렸어요. 나무가 물이 올라 버렸어 벌써. 그러면 이 나무는 봄 되면 물이 엄청나게 샌다는 거죠. 예, 많이 셉니다. 그러면 몸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다시 땅으로 버리가 다시 올라오는 건 이미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눈의 크기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전정을 갖다가 하우스 포도는 단풍이 20%에서 30% 들었을 때 전정해라 잘라피라. 노지는 70%에서 80% 들었을 때 전정해라. 그럼 전정 시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1차적으로 엄청나게 발생시킨 거지. 이거는 물이 올라버려서 바람이 불어도 나가지 않아요. 제주도의 그 문양필 맹장이 1m 근 1m 넘는 걸 작년에 키 불었거든요. 새요. 그리고 육지에서 이렇게 물 안 올라온 거는 불면 바람이 거품이 새거든요. 이건 벌써 물이 한번 돌아버렸다. 체내 저장 양분이 움직여서 뭐 수분이 있으니까 미니까 안 나간다는 거죠. 전정 시기가 너무 늦어가지고 봄 되면 여기 가지에서 물이 뚝뚝뚝뚝 많이 떨어져요. 줄줄 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걸 하면 내가 먹었던 걸 그 물 떨어진 걸 보면 새끼가 어떻던가요? 맹물이 아니죠. 그 색깔이 나무에 뿌옇게 이렇게 변하는 것도 그 은게 변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잘라보면은 나중에 이 썩어버리. 나오면은 예. 이 송진이라 얘기나 예. 이 굳어 있어요. 이 예. 끝에가.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우리 그 저 나무 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을에 일찍 그 단풍이 그 두세 장 될 때 잘라가지고 요 채간을 송진으로 막아라는 거죠. 미리 막아야 돼. 그러면 봄에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경제적 손실을 1차적으로 많이 일으킨 상태에 재배한다. 전정 타이밍이 늦었어. 그리고 얘들을 갖다가 지금 2월 초에 눈을 띄울 작용을 하면 한 달 전에 물을 뿌려서 함수량을 늘려가지고 하는 순간에 며칠 만에 눈이 티 나와버려야 돼. 눈이 나와버려야 돼. 지금 그 남원의 황금향은 한 달 전부터 가온 한 달 전부터 맹물 시비를 하고 물을 많이 줘가 잎을 몸을 부풀어내서 엊그저께 가온하자 10일 만에 눈이 나와버려요. 20일 만에 나온 거 10일 만에 나오는 것 같으면 10일을 벌었죠. 불 떼고 온도 관리하는 게 10일을 이윤을 남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 스스로 움직이고 있어 벌써. 그러면 물을 줘가지고 이게 이 나무가 가온을 하거나 열을 주는 것 같으면 물이 새가 압력이 약해서 눈을 동시에 뜨는 힘이 약해요. 덜쑥날쑥 있다는 거죠. 덜쑥날쑥. 그래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난다. 그건 지금 올해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나무는 지금 우리가 원했던 대로 자라는 걸 이루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나무가 아주 건강하게 자랐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지들이 이렇게 굵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를 한 개를 눈을 받을 거냐, 두 개를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한 개 받을 겁니까, 두 개 받을 겁니까? 이거 눈에서 한 눈 받을 거냐, 두 눈 받을 거냐 이런 관계는 거의 다 똑같지 않은데요. 예. 지금 한눈 전지한 데 있고 예. 두눈 전지한 데 있는데 예, 첫 마디에서 이제 수익이 거의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위험성을 좀 감안해서 이 보시면은 네. 가지가 요걸 두고 한 게 있고 요걸 안 두고 잘라가지고 요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자마를 그 작은 눈을 이용하거든요. 정년도에 가지가 붙었을 때 약간 작은 눈 자마
작은 눈, 그런 눈을 활용하도록 눈 없이 전쟁했다. 그럼 큰 눈 없는 그러면 몸통에서 눈을 이용하도록 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꽃눈 분화가 안 된 것도 간간히 있습니다. 꽃눈 분화가 안 된 것도. 그래서 가지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주도에는 그냥 많은 겨울에 탈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눈이 잘 발생할 걸로 예측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눈이 2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도 있고 제각각 달라요. 그래서 눈을 1개짜리를 강하게 키우면 한 덩굴에서 송이가 2개 나오죠. 네, 2개 나온 거 있고. 예, 2개 나오면 가지가 요거보다 조금만 더 굵으면 한 덩굴에서 4송이까지 딸 수 있다는 거죠. 이파리 12장으로 1kg 4송이까지 딸 수 있습니다. 이파리 12장으로. 그러면 이파리가 12장으로 4송이 따는 것 같으면 석장이면 되죠. 석장이면 한 송이 딸 수 있는 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굵은 눈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열매를 다는 것 같으면 올해 굵은 가지들은 요 눈하고 크게 다르죠. 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가지 굵기가. 예, 가지 굵기가 7, 8mm와 요거는 13mm, 15mm 정도 되는 가지는 힘의 배 차이가 납니다. 2배. 그럼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우리 송이를 배로 달 수 있다는 거죠. 어깨 송이를 이용해도 되고, 어깨 송이를 이용해도 되고. 그러면 봄순이 났을 때 우리는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지상부에서 물을 뿌려서 나무를 부풀려 버리면 눈이 동시에 뜬다. 그런데 그 동시에 뜨면서 지금은 나쁜 영향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왜 그러냐? 체관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샌다는 거죠. 그럼 체내 저장 양분이 잎을 나올 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줄줄 새고 있다는 거죠. 상당한 시간에 약 한 달 정도 물이 새버리죠. 어떨 때는 한 열흘 정도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거 전쟁하는데 네, 이렇게 지금 전쟁해도 예, 내년 봄에 물 주면 일로 물이 나와요. 늦어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약간 늦어. 가을에 전쟁해라. 이파리가 단풍이 20% 30% 전쟁 다 해버려. 그래야만이 올해 제일 좋은 이듬해 좋은 포도를 딸 수 있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 물이 새는 거는 체내 저장량이 나가버린다. 그래서 육지에는 많이 가르쳐 줬는데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육지에도 그런 기술을 가르쳐 줘도 습득이 잘 안 된다. 그래서 한금원원구에서는 우리가 노지 비가림 하는 거는 70% 80% 단풍이 들 때 전쟁해라. 그건 동해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하우스에는 얼음이 안 얼고 동해가 없기 때문에 더 체관을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0% 30% 단풍이 들었을 때 막 전쟁해버려. 요렇게 잎이 달려있을 때. 그래야만이 이듬해 농사가 더 잘 된다.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가져가고, 모르는 분들은 한두 나무 시험해보면 더 훨씬 낫다. 육지에서 다 그렇게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봄순이 나왔을 때 우리는 봄순이 나왔을 때 이 송이가 돼지꼬리처럼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보시는가요? 네. 있어요. 각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리 생긴지 아십니까? 모르죠. 가리 가다 고온열상입니다.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라고. 토양에다가 우리가 그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강을 쌀겨를 뿌리가 우리 그거 이스터, 그러니까 막걸리 만들 때 쓰는 그 효모, 네. 효모를 뿌리가 지온을 올리는 농법도 있죠. 효모. 그런 걸 할 때 효모를 그 만드는 행성을 하면 우리가 미강을 뿌려서 지온은 올라가는데 미강이 발효되면서 토양에 있는 질소분을 땡겨 먹어버려요. 그러면 새순이 나올 때 빨갛게 튀어나와요. 빨갛게 나오면서 가리 가다 고온열상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가리 성분이 많거나 또 그 미생물을 줘서 질소분을 먹어버려도 그 현상이 많이 나와요. 미생물을.
그래서 토양에는 식물의 밥, 포도가 먹어야 될 밥은 질소, 반찬은 인산가리인데 인산가리가 많으면 가리 성분은 따뜻한 성질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포도 잎에 보면 이 잎들이 여름에 보면 노란 반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랫잎들이 안 생기던가요? 아니 그 저기 뭐 습할 때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노란노란한 반점이 생기는 거는 그거는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열상 녹균병이라 그러죠. 그럼 요건 보면 잿빛 곰팡이 먹었거든요. 안 그러면 고온열에 뒤 있거나 이 잎에 보면 흔적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봄순이 나왔을 때 포도 송이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는 가리 가다 질소 부족 고온열상입니다. 그거는 봄순이 나올 때 아침마다 맹물을 뿌려서 우리가 식물을 성장을 시키고 그리고 토양에 질소분을 공급해서 질소분을 먹게 만들고 연면십을 해서 잎에 영양을 공급해주면 이게 좀 펴져요. 그리고 포도송이가 꼬인 것들은 어떤 돌포도 알이 쬐그마한 게 떼글떼글 얇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건 뭐냐, 포도 알맹이가 가리 가다 고온열성에서 세포가 갱화가 돼버려서 그래요. 요런 거 있죠, 안 크고 있는 거 떼글떼글한 거 돌덩이 같은 거, 그거는 포도송이 꼬인 데서 나와요. 가리 가다 고온열상,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가리 가다 고온열상. 그래서 토양을 분석했을 때 인산가리가 많으면 안 줘야 된다. 이런 현상이. 요거 밀감에서 이파리 노래져 버립니다. 밀감에서 이파리 노래지는데 포도에는 이파리 노란 반점이 꼭꼭꼭 생겨요. 밀감에서 잎이 노래져가지고 꼬이버리. 그 가리 가다 이건 밑각나? 가리 피해는 형태가 조금 다른데 우리가 봄에서 일어나는 거와 봄순이 자라서 잎이 바이러드 하는 이야기 들었죠? 이파리 오글오글해지는 거. 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질소 부족 가리 가다에서 고온열상이 일어났는데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해서 잎에 영양을 풀어주면 쭉쭉 나거든요. 근데 가리 가다 고온열상에서 잎이 꼬부러진 거를 바이러드라는 이름을 일본에서 지어가 보냈거든요. 그걸 황금을 농법에서 가리 가다 고온열상을 해서 맹물 뿌리고 풀어버렸거든요. 그래 바이러드 치료제 제품도 팔다가 황금을 농법에서 막아줬거든요. 필요 없다 그거는. 가리 가다 고온열상, 이게 바이러드하고 이파리가 쪼글쪼글하게 못 크는 거, 그거는 토양 속에 너무 가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떠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봄순이 나오면 포도가 화진의 이야기 들었죠. 우리 송이가 행성 안 되는 것들, 알이 흘러버리고, 포도 송이가 형성이 안 되고 알이 더벅더벅 흘러버린 거 있죠. 많지는 않은데 뭐. 네. 간간히 있죠. 그거는 왜 생겼냐면 이파리에서 여백이 떨어져서 이파리 끝이 아침에 가면 물방울 동글동글 생겨 보시죠. 네. 요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뿌리에서 소화시킨 질소분, 아미노산 단백질이 돼서 여기 왔는데 이게 잎 두께가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여백으로 나온 거예요. 이 물방울이 포도 송이가 나왔을 때 수정되고 아주 작은 가는 꼭지에 떨어진 거예요. 포도 송이에 물이 떨어졌다. 그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잿빛 곰팡이 피가 홀라당 흘렀는데 그 이름이 화진이라고 이름 지어놨는데 그건 말이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우리 화진이라고 그러잖아요. 포도가 흘러뿌리고, 그때 가보면 포도는 꼭지는 그 곰팡이 피가 썩어버렸는데, 사가버렸는데 포도알은 새파랗게 짜잔하게 붙어있는 거 보시죠? 알맹이가 짜잔한 게 달라붙어 있어요. 포도 알맹이는 물이 안 묻어요. 분이 많아가지고 조그마한 꽃피고 난 뒤에. 그런데 포도 꼭지, 열매가 달린 꼭지는 물이 묻어요. 그럼 그 꼭지에 여기에 이파리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묻어서 그게 농도가 진해져서 잿빛 곰팡이 왔다. 그래서 아침마다 맹물을 뿌리지만 포도 화진이라 하는 잿빛 곰팡이 발생 안 한다는 거죠. 요 물방울을 씻겨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상부 쿨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봄에 상부 쿨러가 있어 맹물 시비를 해야만이 포도 화진 현상카는 잿빛 곰팡이를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포도에 살균제가 필요 없다. 쓰지 말아야 된다. 필요치 않은 농약을 뿌리고 있다는 거죠. 잿빛 곰팡이 약인데 잿빛 곰팡이는 포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비료를 적게 줘서 잎 두께가 얇아서 여백을 맺어서 여백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맹물 시비를 3일에 한 번만 해도 병은 안 옵니다. 이파리에다 물을 뿌리주면 되니까 아침에 씻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과다한 농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가 좋은 쪽이 아니고 필요도 없는 농약을 뿌려서 우리는 경제적 손실이 난다. 그 비용을 차라리 비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비료를 줘서 이 식값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병이 안 일어난다. 그리고 봄에는 새순에서는 자기 잎이 진녹색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는 여백을 맺습니다. 이 식값이 1.5로 이상을 맞춰도 여백이 맨다. 여백은 무조건 화진이나 장애를 일으킨다. 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봄에 우리가 꽃 피고 할 때 잿빛 곰팡이 약 많이 치죠.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치도 되는 약을 치고 있는 거죠. 원인이 얘가 여백이 흘러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병의 먹이가 없기 때문에 병이 활성화 안 돼요. 요 여백이 묻어있는 자리에서 여백을 먹고 균이 활성화돼서 식물체를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식물체를. 황금을 놓고 배우고 하는 분들은 봄에 포도에 약을 안 치도 괜찮아요. 필요 없는 약이에요. 물로 올려 씻어버리면 돼요. 씻어버리면 된다고요? 그렇죠. 또 송이에도 잿빛 곰팡이가 피잖아요. 송이에도. 어릴 때. 예. 그게 요 물방울이 떨어진 거거든요. 아침에 물방울 맺을 때 씻어버리면 되니까. 그 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습은 아무리 많아도 병이 발생 안 합니다. 아니 봄에는 제 곰팡이가 발생할 때가 예, 꽃이 피어서 예, 꽃잎이 떨어지기 전에 맞습니다. 이때 그때 봄수는 잎이 진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여백을 다 맺어요. 밀감나무도 맺고, 포도나무도 맺고, 뭐 복숭아나무도 맺고, 단감나무도 맺고, 사과도 맺고, 배도 맺고 다 맺습니다. 그 물방울 속에서 떨어지는 물은 잿빛 곰팡이로 병을 다 이렇게 무름병, 썩은병, 청고병, 역병, 뭐 이름 성도 없는 병들이 무수히 일어납니다. 여백 때문에 일어난 약을 우리는 약을 쓰고 있다. 그래서 여백을 씻어내야 될 시점이 있다는 거죠. 여백을. 포도가 봄순이 나왔을 때는 잎이 노랗게가 그 엽록소량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공을 닫고 낮에는 여백이 안 맺어요. 저녁에 기공을 닫고 뿌리에서 오는 양수분이 얘가 먹을 수 없다. 못 먹으면 어떻게 뱉어내거든요. 잎 끝으로. 그 뱉어나온 물이 뿌리에서 소화시킨 질소분, 아미노산 단백질이라는 거죠. 이 단백질을 먹는 균들이 농도가 맞으면, 온도, 습도가 맞으면 활성화돼서 식물을 가해했다. 그런데 탄저병이나 녹병은 동작균이 돼서 지 스스로 동작을 합니다. 온도, 습도, 병원체가 식물체에 있으면 뚫고 들어가요. 그러나 잿빛 곰팡이가 발생해서 촉수가 생기면 이 촉수는 또 뚫고 들어가요. 촉수는. 그런데 병균이 균이 휴면 상태의 균들은 촉수가 없어요. 활성화돼서 뚫고 들어갈 뿐이지. 그래서 활성화되게 안 하게 하는 방법은 맹물시비라면 살균제를 안 써도 전혀 해가 없다는 거죠. 3일에 한 번만 뿌려도 병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속 수확 끝날 때까지 계속. 아니죠. 입이 두꺼워져서 그 이파리가 살이 쪄서 엠보싱이 나오고 살짝 뒤로 까디질 정도 만들어내면 포도 이 덩쿨에 우리가 지금 미리수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포도밭은 전체가 2송이에서 3송이 달아도 된다. 이 굵기면 4송이 달아도 될 송이들 많거든요. 이게 가지가. 그러면 지금 올게 13mm에서 15mm 되는 저 가지 굵은 가지들은 지금 순이 엄청나게 굵게 나오거든요. 이런 가지들은
우리가 지금 포도를 상당히 덩쿨이 굵고 잎이 두껍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잎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전년도 잎도. 그럼 이 정도 잎들은 포도를 아주 많이 큰 알맹이도 컸거든요. 이게 나달이 크죠. 예. 크단 말은 잎이 크단 말이고, 잎이 크단 말은 이 밭에 비료량이 부족하다. 비료량이 부족하면 마디가 늘어져요. 이 마디가 절간이, 포도 가지를 보면 절간이 늘어진 거는 비료가 부족하면 잎이 크고 절간이 늘어져요. 비료가 많아서 실수 양이 많아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 가짜로 배웠어. 이 씨값이 적정하면 우리가 적정하다 말은 마디가 땀박땀박이 나갑니다. 비료를 적게 주면 호박도 마디가 늘어지고 수박도 마디가 늘어지고 고추도 키가 크고 이런 게 아니고 물 많은 거 아닙니까? 비료가 작아서 늘어지죠. 물 많으니까. 비료가 작아서 늘어졌습니다. 아닌데. 이 씨값이 낮으면 마디가 늘어지면 집에 보면 추울 때 이거 나올 때 물을 주면 확실히 길어져요. 예. 물 줄 때 짧다가 예. 이렇게 물 주면 이렇게 기는 거 알아지는데 그런데 똑같은 비료 안 주고 똑같이 줘도 물만 많이 주면 어제 주고 오늘 주면 확실히 가지가 길어지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료 주고 다니까 연면 시비를 해서 잎에다가 지금 기존 나온 잎에다가 설탕을 연면 시비해서 같이 써주면 탄수화물이 있어 마디가 짧아져 버립니다. 또 수분이 없어서 마디를 짧게 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 그 사장님 이야기하시는 방법으로 황금알 농법에서는 물을 주면서 짧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병도 없애고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 육지에서는 제가 황금알 농법 강의를 많이 해서 농업인들을 많이 알려줬는데, 제주에서는 샤인마스케트 우리 그 한림의 강순정 맹장님 밭에서만 알려줬겠지 다른 데도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강의를 들으면 아마 생소할 거예요. 전혀 알지 알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의 반대로 가르쳐 줄 거니까. 예, 그래서 들어보시고 다음에 필요하면 그걸 내가 시험해가지고 그 위치까지 갖다 놔라.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많으면 주지 마라. 주면 더 손해 간다. 요소만 주면 된다. 그 사이마스케트에 요소 제일 많이 준 사람이 100평에 한 8포까지 주거든, 1년에. 근데 제주도에서 그렇게 주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8포요. 근데 요소만요? 그렇죠. 우리 여기 명장님도 요소만 주고 있고, 사이마스케트 일부 하고 있고, 레드양에도 요소하고 유황만 주고 있고. 여기 우리 명장님이 그 강호로 하나 준 거 지금도 냉장고에 있는데 요수만 썼는데 진짜 맛있어. 원체리 것도 맛있지만은 진짜. 근데 식물의 밥이 질소분인데 우리는 동물인 인간, 동물이 먹는 우리 인간에 비유해 가지고 식물의 밥상을 차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토양 분석 결과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내용 있어도 보고도 우리는 비료를 더 준다는 거죠. 인산이나 가리를,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토양 분석 결과에 처방전도 역시 마찬가지다. 처방전도 저는 여기 와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고 온 거지, 본인들이 아는 여태까지 장돌뱅이 장사로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나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얘가 봄순이 나올 때 탄수화물이 없어요. 잎이 노랗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의 주 재료는 설탕이 제일 좋습니다. 설탕을 쓰게 되면 빨리 엽록소를 만들면서 절간이 짧아지는데, 지금 여기에 비료 작은 거에서 물을 주게 되면 절간이 늘어져 버립니다. 그럼 잎이 이래 크다는 건 비료가 작아서 잎이 크다. 요거보다 이 시각이 높으면 얘는 잎이 더 작아집니다. 비료를 적게 주면 모든 작물들은 자기 본잎보다 커져 버립니다. 잎을 크게 만들어서 밑에 그늘을 찌워 가지고 다른 작물을 광합성을 못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백을 떨어뜨려서 식물을 죽여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잎이 크다는 건 우리는
비료를 적게 줬다. 그럼 지금보다도 이식값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봄에서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봄에서 강의를 많이 해주는 거예요. 봄에. 아니요, 제가 11월 달인가 제가 저기 토양 분석을 기술센터에 의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거는 이제 집에 있는데 예. 딱 보니까 이제 거의 다 평균치 돼 있는데 질소 성분은 과다하다고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준 적도 없는데 뭘 가다하는. 우리가 여기에 비료를 질소를 거의 준 적이 없는데 잠깐만요. 토양 분석 결과에 질소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받으면서 우리 표준에서 많이 받아봤는데 거의 육지를 많이 봤거든요. 예. 그리고 육지분들이 교육을 하면서 육지 토양만 계산해요. 그래서 제주도는 육지 토양하고 틀리거든요. 저는 제주도를 그래서 우리가 포도를 재배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 다른 작물 포기하고 하는데 예. 솔직히 육지분들 와서 제주도 와서 교육하는 데는 이제는 좀 이상한 말로 들을 좀 그렇지만 좀 신용이 좀 들어가요. 신뢰가. 왜냐하면 제주도 토지를 계산 못하고 하니까 육지 토지만 계산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그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토양을 분석할 때 직각으로 잘라내고 두부처럼 잘라가라. 좋은데 보통인데 나쁜데 세 가지 각각 나눠 가져가라. 우리는 토양을 표면에 10cm를 걷어내고 가져가면 가짜가 된다. 위에 거부지기만 꺼내고 직각을 잘라내고 두부처럼 잘라가라. 좋은데 보통인데 나쁜데 세 가지를 가져가고 우리 기술센터의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토양 분석기는 질소가 없습니다.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처방 우리가 추천 비료를 보면 어떻게 겐토를 쳤는지 몰라도 질소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양 분석 결과에 식물에 밥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이거는 아주 주먹구구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1- 복합비료는 질소가 많다 그러는 농민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21- 복합비료를 주는 순간에 질소 속에 붙어있는 암모니아 30%가 가스로 나가버리면 우리는 21- 아니고 14.7%의 복합비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인산가리가 과다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 농민들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여름에 엔켈이 주거든요. 가리가 많은데 엔켈이 주면 나무는 더위를 타가지고 포도 알이 노래지고 안 자라요. 잎이 진녹색으로 살이 쪄 있어야 되는데 비록 이식값은 높은데 잎이 살이 안 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포도 같은 것도 요소만 계속 줘야만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몇 년간 토양 분석 결과에 인산가리가 줄어들 때까지 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 농업이 잘 되는데 그 비견한 예로 제주도에 와서 제가 한 5년 넘게 됐네요. 백합하우스에 요소만 주고 계속 주고 키우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럼 농사 더 잘 돼. 그럼 토양 분석 결과를 보고 요소만 주니까 인산이나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용성인비를 주는 거고. 그럼 가리가 많으면 또 안 줘요. 이렇게 줘야 되는데 어제 여기에 백합에 가니까 겨울에 물을 못 주니까 땅속에서 가리가 올라가 빨간 곰팡이 펴요. 빨간 곰팡이 피면서 이미 백합이 뽑은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녹아버리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보면 멀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 멀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멀칭을 하게 되면 뿌리가 잘못하면 떠버려요. 뿌리가 공기에 뿌리가 깊게 있어야 몸이 시원할 건데 뿌리가 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은 안 나서 좋은데 그리고 비료가 위에다가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직포위나 비닐 위에 물을 뿌리면 물이 안 내려가고 옆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부옇게 돼 있죠. 토양이 이렇게 뽀얗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비료 성분이 어마어마하게 농축이 되고 있어요. 위에 표면에. 그럼 저 비료 농축된 게 수확 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요 위에 뽀얗게 된 요걸 갖다 떠가지고 토양 분석해봐야 돼. 요것만 딱 걷어가지고 위에 표면 뿌리가 어디 있는지 호미를 살살 파봐야 돼. 그런데 위에 부직포를 안 깔고 약간 위에 수분이 줄어들면 뿌리가 깊게 들어가서 아래 걸 먹어요.
그럼 우리가 힘이 더 강해질 건데 봄에는 힘이 강해서나 여름에 힘이 떨어져 버려요. 수확기에. 그래서 생산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지부에는 될 수 있는 비닐 깔지 마라. 다 걷어버리라. 그래야만이 여름에 더위에 더 강해진다. 그리고 봄순을 굳게 잘 키워야만이 잎의 크기는 긴 뿌리량에 해당하고 잎의 두께는 잔뿌리량에 해당하고 잎이 두꺼워지면 세포량이 늘어나서 알이 커집니다. 알이. 그런데 우리가 12량이라든지 기준값을 잘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도 우리가 결과치가 안 맞는 경우가 벌어져요. 그래서 포도 강의는 샤인머스켓 포도 강의를 유튜브에 한꺼번에 놓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보신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전목묘를 심어가지고 대부현상 벌어졌어요. 그럼 백목현상, 대부현상이 비료주가 밑동치는 엄지손가락만하고 위에는 벌써 이거만큼 굵어져 있어요. 낫자로만큼. 그러면 이 나무는 여름에 대사작용에 가져올 함수량을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내려주게 돼? 요거 맡합니다. 밑 위에는 낫자로만큼 굵고 밑둥은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굵은데 이 많은 잎들이 가져올 함수량 에너지를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전달 방식이. 그런 이렇게 된 거는 흙을 감싸가지고 셰프를 내리라 그러거든요. 흙을 감싸서 셰프를 내려야만이 자기가 원하는 힘을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여름에 더위를 타고 잎이 타 죽고 이런 현상이 또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봄에는 맹물 시비를 하면 병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화진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화진을 막으려면 포도꽃이 7, 80% 폈을 때 연면시비가 잎을 두껍게 만들어서 연면시비 할 때 설탕을 공급시켜서 여백을 안 맺게 만들고 에너지를 많게 만들어서 수정률을 높여라. 그래야만이 포도가 잿빛 곰팡이가 발생 안 한다. 1차적인 게 우리가 잿빛 곰팡이, 그 다음에 가리 가다에서 꼬부러지는 거. 꼬부러지는 것들은 송이가 돼지꼬리처럼 말리는 것들은 포도가 돌포도가 나온다. 그 원인은 그 가리가 많아서 내 몸에 직사광선에서 온도가 값이 높아서 그래요. 질소비누를 먹으면 송이 안 꼬부러져요. 맹물시비라가 풀어줘도 안 꼬부러져요. 꼬부러진 거 이거 송이가 품질이 나쁘거든요. 이렇게 꼬부러지 나면. 어떤 분들은 가보면 빨래 찌꺼리 찍어가지고 땡기는 분도 있어요. 이 땡기 맨다고 해서 이 돌포도 된 거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알이 커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포도송이가 돼지꼬리처럼 말리는 거는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다. 그래서 맹물 시비하면 풀린다는 거죠. 그건. 맹물 시비하든가 질소를 줘갖고 식이 안 풀려요. 여기서 빨아갈 시간이 부족하니까. 뿌리에 있는 이 식값은 잎이 녹화가 되지 않으면 긴 뿌리가 흡수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상부에서 순이 나오면 맹물 시비를 자주 해주고 그 다음에 연면 시비에서 잎을 빨리 살을 찌워야 풀리는 겁니다. 잎이 뿌리가 질소분을 가져와야 탄수화물을 만들어야만 진녹시에 풀리는 현상이에요. 가리 가다가.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제주도에는 많은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걸 잘 모르겠겠죠. 저기 보면 포도 가지 잘란 거 보이는데 이 가지 잘란 위에서 아래쪽으로 물방울 맺힌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가지가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벌써 물이 돌아버린 거예요. 지금 물방울이 보이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절단한 가지에서 나와요. 위에서. 이 나무에서 나와요. 절단해놨는데. 절단한 가지에서 물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전정 시기가 엄청 늦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처음 올 때 우리가 물방울 못 봤죠. 근데 지금은 보이잖아요.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를 알려드리러 온 거지. 제가 온 거는 그래서 전정 시기가 안 맞아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 제가 바람을 부니까 안 나오죠. 지금 이 나무에서 물이 샜라 그러면 시간이 더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물 나오는 거는 아무 때 잘라도 물 나오던데요, 이거는. 제가 알려주지 않습니까? 가을에
단풍이 20% 30% 들었을 때 자르면 안 나온다고. 일찍 잘라는 가을에. 가을에 예. 그리고 비가림은 70% 80% 들었을 때 자르면 되고. 우리 맹장님 물 나옵니까? 일부는 나오는데 엄청나게 감염시킬 수 있어요. 예. 사이메스키지 큰 나무가 있습니다. 어부 큰 게. 이거는 거의 물은 자르면은 한 2, 3일 있다가 그냥 예, 지금 자르면 무조건 나와요. 예, 무슨 예, 그러니까 12월 초, 11월 한 20일, 25일 예, 예. 그때 자르면 예, 원래 제가 한 12월 7일 날인가 잘랐는데 물이 덜 나와 맛이. 저 봄에 엄청나게 저 양이 적수가 예, 안 나오는 것이 많고 예, 나오는 게 이제 저 끝 부분에 저 영양 몰아지는 부분 예. 예, 거기서 나오고 예. 아니, 이제 수업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단풍 얘기가 아니고 잎이 한 7, 80% 떨어지면은 그때가 이제 가장 이제 전정이 적기다. 공통적으로 다 그 얘기를 하던데. 다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요 나무가 수액이 제일 잘 흐를 때 그것보다 더 앞에 하면 좋겠죠. 단풍이 10% 들을 때 하면 더 좋겠죠. 10%. 그건 너무 땡긴다는 거죠. 체내 지향량분 축적을 못한다. 그래서 하우스에는 단풍이 20, 30% 들을 때 잘라버려. 20%, 30% 들을 때. 그러면 여기 진이 나와서 막아요. 그럼 우리가 여름에 자르면 물이 안 나오고 제가 정리해요. 생각을 정리해서 여름에 잘란 가지들이 2차지 나온 것들이 여기 잘랐을 때 물 나오던가요? 여기 2차지 잘랐을 때 물 안 나오죠? 네. 그리고 가지가 자라고 있을 때 여름에 자르면 자기 스스로 행동을 해요. 그럼 겨울에 행동을 못하는 시기에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행동이 좀 남아있을 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진으로 막아본다. 막아버리면 여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체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맹장님은 11월 초에 자릅니까? 12월 초에 원래는 12월 7일 날인가 잘랐어요. 그것도 타이밍이 늦다는 거죠. 예, 좀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더 빨리 잘라야 될 걸 우리는 늦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육수 딱 보면은 뭐다 2월 14일 전에만 전정하면 된다 해가지고 어디만 이 말은 거예요. 제주도 포도회가 처음 농가 시작해가지고 예. 육지 뭐 유튜브나 뭐 육지 가서 교육받아 보면 예. 2월 늦어도 2월 14일 전에는 해도 2월 14일까지 해도 된다 해가지고 전정을. 육지하고 날씨가 틀리다 보니까 그냥 기준이 보면은 이파리 단풍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한 70% 80% 넘어갈 때 그때 전정하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명령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전쟁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그 잎이 달려 있을 때 색깔 단풍 색깔을 저를 한 7, 80% 색깔 정도 단풍이 들었다. 이파리 하나도 안 떨어져도 그때 그냥 쫙 자르면 됩니다. 이제 이해되시나요? 예. 어느 말을 믿어야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안정화 시켜서 가르쳐 드리는 건데 하루로 양분을 밑으로 다 빨아 들여야. 아닙니다. 저장할 곳이 없어요. 가지에 저장을 하는 거지 뿌리에 저장할 곳이 없어요. 낙엽 가수는 뿌리는 뿌리에 저장하고 지상부는 지상부 저장하는 거예요. 상록수 우리 밀감나무는 이파리만 저장하고 상록수는 저장 양분이 잎에만 있고 낙엽 가수는 지상부는 지상부에 저장하고 지하부는 지하부에 저장한다. 이 두 가지가 정립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식물 생리적인 부분을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알려주는 게 조금 군데군데 시간이 막히거든요. 황금을 놓고 유튜브 강의해 보면 잘하고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요런 거 작은 거 하나에 맺히면 또 더 많은 거 제가 못 가르쳐 줘요. 전정하는 거 하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우리 맹장님이 제주도에서 단풍이 7, 80% 들을 때 전부 싹 제주도 말로 아사버린다 그러죠. 아사버린다. 그래야만이 올해에 전년도 그렇게 잘라야만 올해 덕을 본다. 근데 하우스에는 7, 80%가 아니고 20% 단풍이 20, 30% 색깔이 조금 들었을 때 아사버린다. 그래야만이 더 물이 안 새고 덕을 본다는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요? 부연 설명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 예. 그럼 우리는 포도가 봄에 물이 샌 거의 뭐냐는 거죠. 작년에 내가 돈을 들이고 먹이놨더니 다 튀어나왔으니까 또 땅으로 가면 미생물이 못 피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포도가 만들어낸 영양소는 몸속에 이어난 거는 아미노산 단백질로 영양소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땅으로 떨어지면 요 곰팡이들이 좋은 못 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나무에다가 집어 이어놨는데 그게 어디 가면 땅으로 떨어지니까 또 내피는 거 있죠. 악순환이죠. 그래서 전정은 우리 하우스에는 20% 30% 단풍색이 들으면 잘라비리자. 그럼 우리 명장님은 무가온이니까 비가림이니까 거기는 7, 80% 색이 들었을 때 잘라버리는데 그래도 일부 끝에서는 굵은 가지는 물이 샌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가지가 올게 좋아가지고 물론 나무마다 좀 편차는 있는데 굵은 가지가 있어요. 저것들은 잎이 크고 힘이 강하니까 최소한 2송 이상 달자. 뭐 4송이 단다고 나쁜 건 아니다. 4송이는 어떻게 다느냐? 어깨 송이를 2개를 내면 4송이가 달려요. 이파리 12장만 하면 4송이를 딸 수 있다. 이파리 12장만 하면. 우리 그거는 포도의 송경식 상주의 맹장님이 이파리 12장으로 1kg 4송이를 땄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수확하는 걸 한금알롱포 하면 우리가 한 송이가 아니고 평균 한 2.3송이 정도까지 가능하다. 그럼 2.3송이면 굳이 가지 많이 빼놓을 필요 없고 굵은 놈은 굵은 데로 가고 3송이 4송이 달면 되고 좀 가는 거는 한 송이 달고 보통인 거는 2송이만 달면 되겠다. 그래 달면 우리는 충분한 생산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요 소비로 충분히 저거 이파리 살을 째가 살짝 뒤로 디비놨자. 그럼 이파리가 두꺼우면 마디도 좁아지고 그리고 봄에 연면십이 자주 하면 봄순이 잎이 두꺼우면 도장지가 작게 나요. 근데 우리가 요소 주면 부초가 많이 돋아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명장님이 레드 양밭에 요소를 1년에 올게 몇 포 줬죠? 1000평에. 평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신경 안 쓰는 자주 한 4포 이상은 준 것 같습니다. 100평당. 100평당. 예. 지금 그 녹였어요. 관주도. 관계도 이걸 그 지금 가봐만 알아줘. 성산에 있는 오세훈 씨가 1500평에 그냥 명물이 그냥 요소하고 유한하고 한 100포 정도 줬는데 지금 가보면 이 시값이 최고 높은데 4.2까지 나와요. 레드양 이파리가 쫙 펴져 있거든요. 열매 달리는데도 이파리가 오므려진 것도 없이 다 펴져가 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새로운 기법을 저는 알려주려고 온 거지. 그래서 벤에서 돈을 더 많이 버시라고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사비를 들여서 온 거는. 그래서 우리가 벤할 수 있는 기초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육지에 우리 포도 샤인마스켓 송경식 명장님 같은 경우는 포도가 2겹이 달려 있어요. 봉지가 착착착 붙여갖고 2번은 쌓여 있다고. 우리는 봉지가 한 번 쫙 쌓이잖아요. 올게 봉지를 2개씩 붙이고 한 개 더 있어도 돼. 육지에서 우리 한금을 놓고 하는 분들이 600평에 봉지를 12,000개를 싸는가? 2배 싸는데요? 예? 그 2배 하는 것 같아요. 예, 2배 싸요. 거의 한 가지 투수인씩 기본이 거의 2송이 따요. 근데 올게 여기 보면 제가 강의할 때 보면 너무 좋아가 2.3송이에서 2.5송이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평균. 이 송이가 겹쳐야 돼요. 착착착착. 그 폭에 있어야 돼요. 이거만큼 포도송이를 겹쳐 있어야 돼요. 당도가 나오는 당이. 이파리만 살을 째고 DB 나오면 되잖아요. 이파리만 살을 째 나면 석장만 해도 당도가 나오는데 뭐 넉장 몇 장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요소를
줘갖고 질소분을 줘갖고 입맛 살을 째나면 인상가리 있고 다 되는데 이 부직포를 깔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부직포를 깔면 지금도 비록 올라와 있는데 또 더 끌어올리면 여름에 인상가리를 끄집어 올리고 지상부 올려놓으면 더 더위를 많이 탄다는 거죠. 불안하게 이거 지금 아니 저는 풀도 있지만은 이게 부직포를 안 깔면은 예. 그 여기가 이제 찰흙 비슷한 땅이라서 물만 주면 무조건 이끼가 올라옵니다. 이게 당연히 올라와야죠. 이끼가 생기죠. 여기 어제 좀 큰 이파리가 큰 이끼가 있습니다 보면. 예. 그 요소 주면 죽어요. 예, 요소 좀 죽긴 죽는데 많이 그러니까 겁나서 요소를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네, 겁나서 못 아니, 그게 주는. 문제지. 맞지만 그게 문제지 뭐. 컵 빨리 그거 그냥 아니. 운만 잘해. 아니요, 요소 주면 절대 안 자라요. 옷만 저렇게 하고. 비를 잘 깨줘서 운자란 거지. 그 우차라는 거를 결정한 거는 언제 결정하냐면 봄에 결정해요. 봄에 연면십에서 잎이 두꺼워버리면 우짜름이 안 나와요. 그 내려가면서 영양이 관을 연결해가지고 송이 쪽으로 다 가요. 열매 영양이. 비를 주면 우리는 우짜람이 벌어진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봄순이 안 두꺼워졌을 때 비를 주면 그 밀감나무들이 도장지가 많이 나요. 그 사과나무도 도장이 나고 복숭나무도 도장이 나는데 황금알롱법에는 열매가 크고 도장지가 안 나요. 요소만 주고 있는데 그 농법 자체를 제가 32년 걸리가 개발해낸 거죠. 그럼 봄에 영양제를 쳐가지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가 봄순의 영양의 관을 만드는 거는 여름에 아무리 비를 줘도 열매 쪽으로 영양이 다 가고, 그렇지 않고 봄에 이파리가 자그마하게 노릇탱탱하게 여름에 비를 먹은 거는 봄순으로 안 가고 도장지로 뚫고 나가버려요. 육지에 단감 예를 들면 우리 단감의 전윤배 맹장님 같은 경우는 단감 순이 나오면 이게 나오면 잘라버려. 자그마하게. 이거만큼 길게 길면 감이 더 작아. 그래서 그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감이 열고 마지막 꽃핀 거에서 이파리 석 장만 두고 다 잘라버려. 그럼 포도 지금 자르고 있잖아요. 근데 자르는 거는 참 좋은데 자르기 전에 먼저 캐나이 선제돼야 될 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이파리들이 아래쪽에 기부 잎이 안 두껍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포도를 송이를 다듬게 하고 할 때 정도 되면 아랫잎이 노릇노릇 떨어져요. 보시죠. 쬐끄만 것들, 요만 것들. 요게 가을에 포도, 여름에 딸 때까지 붙어 있어야 돼요. 요게 작은 잎이 수확할 때까지 늦게까지 붙어 있어야만이 포도가 잘 크고 도장지가 적게 나는데, 반대구나. 그 밑에의 영양, 포도는 아래에 있거든요. 아래쪽에. 근데 위쪽의 잎만 강하고 우가 강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위에 잎이 커져가지고 영양을 보내주니까 위로 많이 가요, 영양이. 식물은 내려주는 곳으로 찾아가요. 마디마디가 다 달라요. 근데 포도는 여기서 한 5마디 정도에 달리는 거예요. 4마디, 5마디. 3마디, 4마디. 4마디. 그럼 3마디, 4마디에서 포도송이에 달렸는데, 포도송이 밑에 이파리는 이미 노릇노릇하게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도장이가 많이 나요. 그 잎이 포도를 따고 가을까지 붙어 있어요. 그럼 송이가 잘 커요. 근데 그건 어떻게 결정하냐? 연면십에서 그 잎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에너지를 강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게 봄에 다 해야 돼. 그리고 우리 맹장님이 레드향을 연면십을 1년에 올해 몇 번 했지? 황금알롱법에서 그 연면시합에는 칼라, 그린 40회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신 농약이 줄어들고 우리가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고 요소만 주고, 그래서 경영비가 더 전락하고 있거든요. 밀감도 안 깨지게 만들어버리고 레드향. 그런 우리가 경영에 이 종에 사이마스켓 종이 어떤 걸 원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우리는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 말이 우리가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이끼를 안 보이게 만들었지 장애를 더 많이 일으키고 있다. 비료를 더 끌어올리는데 그늘에서 이끼가 발생만 했을 뿐이지
부직포를 깔아가지고 땅 속에 있는 비료를 더 많이 끌어올려 놨는데 이끼가 안 낄 뿐이죠. 그리고 그러면 약간 그늘을 씌워서 시원하니까 봄에 뿌리가 지상부로 많이 떠버려요. 그럼 여름에 더위를 많이 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될 수 있으면 뿌리가 깊게끔 하고 여기 포도밭에 뭐 올해는 여기 로타리 한번 치주고 내년에 저쪽에 로타리 한번 치주고 뿌리를 잘라도 괜찮아요. 우리 전정을 이거만큼 했잖아요. 그럼 지하부도 잘라도 그만큼 에너지 강이 나옵니다. 아니, 저도 이제 한 다음에 파쇄하고 예, 그 다음에 관리기로 이제 한번 경운합니다. 제가 다 하지 말고 반만. 전부 다 하는데 그죠? 반만. 저쪽에 그 올해 봄에 힘쓸 때 쓰고, 봄에 힘쓸 때 쓰고, 올게 이쪽 하고, 이렇게 갱년째로. 그렇죠. 여기 개선해줘야 될 게 토양 분석 결과에 요소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시 측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부직포를 걷어야 되지 않느냐. 걷어야 된다.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가을에 전정을 일찍 해라.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생육 과정에 우리가 비료값이 맞아야 되는데 비료값이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생육 과정에. 근데 여름에 우리가 그 포도가 익어갈 때쯤에 NK 뿌리는 경우가 있죠. 저는 안 합니다만은 뭐 줍니까? 비료는 1년에 어떻게 줍니까? 퇴비나 비료는. 지금 밑비료로 해서 예, 기비. 그 단 한 번에서 예, 100평에 한 포 정도 예, 그 정도 뿌리고요. 예. 나머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관주로 해서 어떤 비료 줍니까? 관주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수 성분이 많은 거 311. 30 예, 30 10. 예, 그 정도 예. 주고요.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2달 정도 주다가 예. 숙성기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한 10에 20다 20, 20. 예. 그걸 그 다음에 예. 수확기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질성분 좀 한 6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예. 포도가 그 알이 수확 때 노랄 건데 알이 안 노래지던가요? 아니 정상적으로는 크게 합니다. 예, 알이 노란빛이 많이 뛰던가요? 아니 노랗게 된다는 거는 이제 잘 익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리가 많아서 더위를 타서 그래. 그 이제 봄에 추울 때 비료를 갖다가 이게 뭐 하우스 춥지도 않으니까 가리 성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몇 년간 안 써야 돼요. 지금 줬던 것만 해도 앞으로 몇 년간 나오고 있을 거고 이 땅에 청태가 끼 가지고 그 부직포를 깐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토양 분석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비료들은 식물의 반찬은 다 있다.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은. 예. 그러면 반만 줘야 되는데 여름에 우리가 수확할 때 공기로 더 가는데 시원한 비료 질소를 줘야 되는데 공기로 갔는데 우리는 또 가리를 주고 있다는 거죠. 공기로 갔는데 공기에 가리를 주면 더 더위를 많이 타요. 품질이 더 나빠지죠. 그리고 포도 알맹이가 어떻게 끝이 약간 붉거나 어째 탈색이 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포도 알맹이에 잘못되면 포도 알맹이가 어떻게 붉은 반점이나 노랗게 되거나 그 말은 가리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키우다 보면은 예, 몇 가지 딱 생장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꽃이 떨어지면서 그 예. 송이가 끝이 휘어지는 현상. 돼지 꼬리처럼 말리는 거. 예.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잿빛 곰팡이 좀 이제 피는 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면 이제 빨리 이제 당도가 올라서 수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 그 기술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질소분이 있으면 일을 해갖고 당이 더 빨리 올라가요. 실수성분이요. 그렇죠. 실수를 주지 말라고 막 교육을 받아서요. 그게 그 육지의 복숭아 같은 거는 복숭아를 따면서 요소 주거든요. 그럼 품질이 더 좋아지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던 상식이 기준값이 잘못된 거지. 나가 잠깐 얘기할게요. 그 우리 아까 명장님도 있지만 재작년까지는 국가비료만 계속 썼어요.
이제 우리 한가을 농법 사장님 자기를 밀어라 해가지고 한번 이번에 교육 받았지. 예. 맛도 좋아. 근데 저장지도 안 나고 거기 60%를 줘야 되는데 40%밖에 못 줬어. 그래서 지금 이파리가 약간 꼬부라지고 약간 부족해. 고소가 20%더 줘야 되는데. 예. 올해는 그렇게 주려고. 그래서 확 칠러야 알. 맛도 좋고 요수 뿌려야 당이 더 올라가는 거 인정했어요. 예. 지금 가서 봐도 알아요. 그저께 교육했어. 예.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포도나무가 일을 하고 우리가 그 샤인머스켓 일을 하고 레드향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식물이 밥이 뭐냐? 밥. 근데 지금 여기 농장 대표님께서는 얘가 색을 내고 맛있게 소비자한테 가야 될 때에는 반찬을 더 많이 먹여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반찬을 더 먹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모르게 포도 알이 우리가 청포도 본연의 색이 나야 되는데 청포도 본연의 색이 안 나고 누른빛이 날 수가 있어요. 알맹이가 더 커야 되는데 알맹이가 껍질이 딱딱하고 예. 껍질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껍질이 딱딱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먹었죠? 그럼 껍질이 딱딱하다는 거는 송이 봉지 속에서 갈이 가다 곤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피 세포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샤인머스켓 껍질째 우리가 봉지 싸놨을 때 약도 안 먹고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포도 송이가 간간히 알이 흘러내린 건 없던가요? 송이가 노랗게 말라가지고 흘러내린 거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예, 그건 다행인데 포도를 보면 비료량이 적으면 송이 싼 자리 복조무늬처럼 딱 잡은 자리 여기서 우리가 부초에나 여백이 타고 들어가 버리면 송이가 녹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부초를 철저히 잘 따을 수가 있거든요. 따는 거 부초 다 땄습니까? 예. 예, 부초가 길어가지고 부초가 얇은 잎에서 여백이 나오거든요. 그 여백 물방울이 포도송이를 타고 들어가 버리면 포도송이가 홀랑 녹아버리는 게 나와요. 이 식값이 낮으면. 그래서 이 식값과 우리가 비료량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유튜브 상의 황금알 농법 강의 내용들을 많이 보셨다라면 이미 가을에 전쟁이 끝났겠죠. 근데 가을에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미 물이 올라온 상태에서 전쟁을 하니까 잘라난 가지에서 지금 날이 따뜻하니까 물이 뚝뚝 떨어져요. 잘라난 가지에서. 그 위까지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럼 아래에 있는 몸통에서는 물이 안 떨어지는데 우까지 떨어진다. 그럼 우까지가 물이 떨어지면 여기에서도 며칠 아니면 물이 떨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온도 올라가면. 나무가, 포도나무가 물이 떨어진다는 소리. 그럼 물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는 경제적 손실이 나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에 대한 부분 막을 수가 없어요. 올 가을부터는 전쟁을 빨리 해주십사. 그럼 경제적이다. 언제 해야 되느냐? 단풍이 20-30% 들었을 때 쌍미리 뿌려. 20-30% 들었을 때. 그래 잘라야만이 경제적 손실이 적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관리할 때 전체적으로 로타리 치지 마라. 한쪽만 쳐라. 뿌리를. 양쪽 치버리면 봄순이 약하다는 거죠. 봄순이 빨아들인 양이. 그래서 한쪽만 로타리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영양을 주고 토양 수분도 맞추어서 연면 시비를 자주 해서 마디가 늘어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송이는 올해 많이 달아라. 그리고 비료량 충분히 주고 지금 행임내 하는 프로그램을 좀 배우고 하시면 됩니다. 경영비가 적게 들고 다소 간다. 그리고 올게 2.5 송이 정도는 따라. 가지당 한 가지당. 그래 해도 충분히 하잡이 된다. 지금 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여름에 와서 그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 현상 일어난 거, 병목 현상, 이거는 비닐을 말든지 흙을 채워서 뿌리를 내리라. 그래야만이 다음에 피해가 없다. 뿌리를 내려야만이. 여름에 가져오는 수분량이 부족합니다. 전목묘의 단점입니다. 포도에 오신 분 한번 질문해 주이소. 이제
그 뭐 워낙 이 동이 제가 강의 내용하고 동 떨어져 가지고 좀 저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아마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거의 뭐 7, 80%가 정반대로 얘기해 버리니까 저도 뭐 이제 많이 헷갈리는 보니까요. 우리 맹장님이 레드향에 요소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째. 그리고 다른 농가들도 인산가리 가다대가 다 요소만 주게 만들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한 10배 정도를 주고 있는 거죠. 100평당 강순정 맹장님이 키위밭에 1년에 1000평에 요소비를 140%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런데 샤인마스켓도 우리가 보통 그 비료를 갖다가 좀 많이 줘야 돼요. 그럼 봄에 수확이 땡기고 하려면 봄에 일찍 추울 때 NK 줘라. 그럼 하우스가 따시기 때문에 이건 NK 줄 시간이 없어요. 그 수확기를 땡기려고 하면 봄에 NK를 줘야 되는데 늦게 NK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더 장애만 일어난다. 예. 장애만 일어난다. 늦게 NK 주는 건 장애만 일어난다. 그 공기에 요소를 주서 질소분을 광합성해서 탄수화물 만들어서 포도 열매를 줘야 되는데 가리 성분은 탄수화물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죠? 하여튼 지금의 내용보다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 좀 봐야겠네요. 예. 순간 뭐 하지 못하고 예. 뭐 이제 유튜브 좀 봐서 예,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황금알 농법에 들어가서 샤이메스케 치면 많이 포도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유튜브를 많이 보고 지금 여기 포도의 덩쿨의 경사도가 45도가 되면 우리가 아래쪽까지 잎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도 올려줘야 돼. 이렇게 이파리를 위로 햇빛이 다 보게끔. 그래서 포도 덩쿨 가지를 10cm 간격으로 만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10cm. 요 간격을 10cm. 요 마디가 절간이 10cm가 아니고 포도 이 밭에 가지 베일을 10cm 간격 해도 된다. 그러면 총총이 가지를 박아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겹치지 않습니까? 겹치면 포도 이파리는 이렇게 치마처럼 접어지거든요. 포도 이파리는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주는 이파리들이 우리 담쟁이가 지 혼자 있으면 이파리 펴요. 덩쿨이 많으면 접어가 요래 다 햇볕 봐요. 포도도 덩쿨성 작물인데 이파리를 접어주더라는 거예요. 이파리를. 그러면 포도 덩쿨을 10cm 간격으로 해서 한 가지에 2송이씩 달면 포도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쪽은 순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쪽 예. 뭐 보면은 한 3개, 4개 나올 건데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굵은 놈은 다 키워도 돼. 어떤 거는 2개 나올 수 있고 어떤 거 예. 하나 나올 수 있고 한데 그러면 2개를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2개 받아가지고 이 파리가 일을 할 거니까 가지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관계는 없다. 가지가 많이 나오는 관계 없다. 10cm 간격을 해도 포도를 딸 수 있는데 10cm 간격으로 배치를 해서 2송이 딸 수 있다. 그럼 지금보다 엄청난 양이 나오겠죠. 가능하겠지? 가능한데 빨리 이제 당도 오르지 않을까는 안 오르지 않을까. 요소만 더 주면 됩니다. 아니, 제가 또 이제 여기 할 때 보면은 예, 아까 뭐 1kg 뭐 이상 되는 것도 나오는데 예, 단점이 뭐냐면은 밑에까지 이제 당도가 예. 쉽게 안 오르더라고 보니까요. 당연하죠. NK를 주고 갖고 먹을 거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밥을 안 먹고 반찬만 먹고 있는데 어떻게 포도를 익히냐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반찬을 먹고 어떻게 포도를 만드냐고. 힘이 없죠. 그럼 제가 아는 정반대로 해서 제주도에 알고 있는 상식을 딱 뒤집어 가면 돼요. 밀감 농사들도 딱 뒤집어가 반대로 하면 되고, 겨울에 밀감 하나 예를 들면 겨울에 우리 밀감 볶는 거 뭐냐?
하우스 온도를 낮춰서 그렇다. 온도를 올리면 안 볶아요. 근데 우리 제주도에 어떻게 하냐? 하우스 온도를 낮추고 있거든요. 그럼 볶고. 그럼 제주도 하락하는 거 반대로 다 하면 돼요. 지금 배웠던 상식을 다 뒤집어 하면 된다. 포도 간격이 20cm 등불이 하나 뻗쳐라. 10cm 간격을 뻗치면 되고, 포도송이 한 개 달라 하면 두 송이 달면 되고, 지금 가르쳐 준 거를 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여기서 포도송이 쌓아야 될 게 여기 몇 평이죠? 이쪽 하우스는 1,500평입니다. 1,500평이야. 그러면 한 3만 장은 쌓아야 되겠네. 보통 제가 상식으로는 네. 500평이 한 6,000송에서 한 7,000송이 정도. 황금을 얹고 많이 챙겨 쌓아야 돼. 황금을 얹고 많이 챙겨 쌓았다 이값. 근데 이게 작물이 재배해 보면 실수한 거를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 중간에 우리가 여기 가다가 이시가 낮아지고 요소비를 줘야 되는데 안 쭉 뿌리면 나빠져요. 가리가 늘어나는 거죠. 측정기로가 이시값 계속 줘야 되죠. 측정기로. 근데 관행적으로 하면 막 누구든지 양은 적게 나와도 뭐 그거 따먹겠죠. 황금을 넣고 하면 지금의 하는 양의 많게는 2.5배, 2배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2.5배에서 2배.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다. 육지부에 우리 송경식 명장님을 제주도에 초청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들어있어. 제가 우리 명장님을 다 위촉해드리고 거기까지 실력을 끌어올리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포도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만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정말 식물 자기가 알고 있던 과거의 상식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게 힘들죠. 힘든 게 아니고 안 믿어서 그렇지. 그렇죠. 새롭게 이제 도전하기가. 도전하기가 힘들면 한 포기라도 해보면 되고 한 줄만 해보면 돼. 답이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시험 안 하는 놈과 이 대다수라는 거죠. 제주도에 와가지고 제가 밀감이 요소 주라 하고 몇 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요소 안 주는 사람 많아요. 안 주니까 어떻게 돼? 여름에 다 쪼개져 버립니다. 여기 하우스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차광망 그 보조 사업을 받아가지고 여본도가 32도 이상 올라가면 차광망 써야 됩니다. 여본도가. 그래야만 숫기가 땡겨요. 여본도가. 그래야만 숫기가 땡기는데 더워서 탈수가 돼가 일을 안 하는데도 우리는 그냥 햇빛을 보여주고 있죠. 햇빛 보여주는 게 보약이 아닙니다. 햇빛 보여주는 게. 차광을 30% 해주면 광룩수가 줄어들면 얘가 정상적인 에너지 활동하는데 직사광선의 여본도가 32도 이상 올라가면 이 잎이 일을 안 해요. 네, 그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예. 뜨거우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적외선 온도계로서 우리가 미치던 얘 장애를 주던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은 우리가 부딪히면 온도가 올라가요. 적외선도 올라가요. 우리 후라시를 갖다가 5m 밖에서 손에 비추면 온도가 올라가요. 분명히 저기서는 열이 여기까지 전달 안 되죠. 그 빛이 부딪히면 열이 나거든요. 그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식물이 그 정산작용 하거든요. 뿌리에서 비료를 가져오고 수분을 날리고 그 비료를 축적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시고 한다면 많이 도움이 되겠다. 그래 이 잎을 보면 잿빛 곰팡이가 아니고 햇빛에 탄 거가 없거든요. 얘가 꽉 잡은. 안쪽에 햇빛에 탔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에 탔는데 올해 요 위에 우리는 평면이지 않습니까? 저 선풍기 돌리는 것보다 여기에 차광망친이 더 나아요. 수평을 치놓으면 되니까. 이 선풍기 돌린다고 해서 열이 식느냐? 직사광선을 안 줄였기 때문에 식히는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집보다 좋은 게 그냥 피면 되겠거든요. 천장에 바로 피면 되겠다. 그러면 피했다가 뭐 한 30%짜리는 우리가 우리 지금 명장님이
피워가지고 계속 쓰고도 있는데 여기는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여기 조금만 손보면 그 이게 천장에서 왔다 갔다 우리가 뭐 끈을 땡기든지 뭐 하든지 쉽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창문 설치가 위에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에 저런 거 좀 있는 거 조금 뭘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여기는 전반적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고 회 저것도 위에 있는 걸 갖다 기둥으로 좀 내리버리고 이러면 복판 기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커튼이 우리 그 창항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겨울에는 보온력이 되고 밤에 여름에는 차광을 해서 식물 대사장을 더 일으키면 우리가 원했던 포도를 더 많이 품질을 겨울에도 옆에 덮어야 됩니까? 포도도 옆에 덮어야 돼. 아니에요. 열어놔야지. 지금은 이제는 덮어야죠. 지금부터. 지금은 이제 발화를 시키기 위한 동작을 해야죠. 물을 뿌리고 힘을 가해야 되는데 이제 온도를 어떻게 문을 닫을 거냐. 문 닫기 전에 물을 많이 줘갖고 가득 미나야죠. 그럼 문 닫는 순간 바로 튀어나와요. 그러니까요. 예. 물 주고 바로 문 닫는 순간 이제 바로 물이 흐르면서 순이 바로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건 넣고 그거는 넣고 그래 그 전에 물을 가득 먹이면 작은 놈 큰 놈 동시에 뭐가 있는데 물을 주고 문을 닫는다 소리는 그러면 물을 먹은 양이 적어요. 굵은 놈은 많이 먹고 작은 놈은 적게 먹거든요. 열 올리기 전에 문 닫기 전에 미리 물을 줘갖고 물을 먹여야 돼. 지금도 먹고 있거든요. 지금 잘라낸 가지에서 물이 흐르니까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럼 우리가 많이 넣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제주도 육지에서 배워가지고 육지에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가을에 진행될 그 육지에서 육지에서는 12월 말까지만 자르면 물이 안 새요. 12월 말까지만 자르면 우리는 12월 말까지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풍이 들어갈 때 잘라버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제주도에는 아직까지 그 우리 그 포도 샤인마스켓이든 농업의 전반적인 기술력이 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황금알농법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 또 변화가 있고 제가 1년에 제주도에 1월달, 6월달, 10월달 한 3번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그 기회가 되면 저를 불러만 주면 와서 이렇게 현장에 쓰든 칠판에서는 다 가르쳐 줍니다. 장목관에 강의도 해주고. 그 눈을 더 배워야 돼. 지식량을 늘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처음에 할 때 전다 요소 주락 하니까 바로 튕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직포 걷으라고 하니까 부직포 걷으면 뭐 정태가 끼인다. 그 걷어 가지고 해야만 장애가 더 온 거죠. 작물이. 걷어야 될 걸 씌워놓고 지금 해야 될 걸 다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여튼 앞으로 그 기회가 되면 많은 그 이거 정보를 섭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게 그 우리가 요거 옆으로 그 가지 유인줄 요 각도가 좀 세다. 예, 그 더 눕히면 잎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 작년에 아랫잎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래쪽에 처진 잎들. 처진 잎들을 밀어 올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뒀습니까? 그냥 뒀죠. 올해는 가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가지가 좁으면 처진 잎이 못 올라가니까 밀어 올려야 됩니다. 위로.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좀 배우기에 접하기에 좀 아리까리하지만은 그래도 배우지 않으면 결과는 없다는 겁니다. 하여튼 감사하고 오늘 우리 그 샤인마스켓에 대해서는 제주도에서는 많이 그 변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